네, 안녕하세요. 9월 5일 서연권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APR이라는 종목이고요. APR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뷰티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 사이에서 이런 홈뷰티, 어떻게 보면 집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가 아니라 미용기기가 아니라 집에서 개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정용 홈뷰티 디바이스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홈뷰티 디바이스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굉장히 지금 상장하고 나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APR 하면 일단은 뭐 부스터 힐러라는 이 제품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뭐 다른 제품도 이 EMS 샷 요것도 이제 뭐 많이 사용을 인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히트 상품은 이 부스터 힐러라는 이 상품입니다. 저도 일단 구매를 해봐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이제 뭐 그거를 이제 피부 안에 깊숙하게 이제 흡수시켜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용하기도 편하고 부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인기를 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부스트 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섞어가지고 하나로 네 가지 기능을 뭐 섞어서 하나의 이 부스트 프로라는 제품에 다 넣어서 새로 이제 출시를 한 건데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튠이라고 이것도 이번에 새로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대가 뭐 20만 원대에서 30 신제품은 이제 30만 원대고 예전 제품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서 계속 머무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하기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나중에 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현재 이런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시장 침투율이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점차 이제 고령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피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직접 관리에 대한 부분 많이 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부과를 매번 가기에는 시간적인 부분, 뭐 예약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소가 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금액적인 부분 만만치가 않잖아요, 비용이. 그래서 그런 한번 시술을 받을 때마다의 비용 이런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 연예인이나 뭐 이런 분이 아닌 상황이 직업상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상 개인적으로 뭐 받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면. 근데 홈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해서 본인이 직접 집에서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성 면에서 탁월하다. 물론 효과가 굉장히 이런 미용 시술을 받는 것처럼 피부과에 가서 미용 시술 받는 것처럼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좀 볼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좋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지금 다른 거 또 화장품이랑 이렇게 또 판매를 같이 하면서 그런 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이제 끼어 팔기가 또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거 이제 미용기기 쓰면서 이제 사용하는 또 제품들도 있을 거고 부가적으로 그러면서 미용 어떻게 보면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판매가 된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글로벌에서 가장 큰 데는 일단 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뭐 유럽, 한국 요 정도 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뷰티 디바이스 판매량이 1250만 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보시면 이 누적 판매량 자체가 보시면 부스터 힐러가 제일 많았던 부분이죠. 60만 대를 누적 판매를 했었고 그거 외에는 뭐 에어샷이 45만 대, 그 다음에 EMS 샷 요게 40만 대, 이 정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히트 상품 내놓는 것마다 다 히트를 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부스터 프로를 내놓고 작년에 내놨죠. 작년에 내놓고 나서 요게 이제 벌써 50만 대 정도 판매를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체 주기가 좀 있었거든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부스터 1로에서 부스터 프로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교체 주기가 있었는데 그때 약간의 뭐 매출 감소 뭐 이 정도 빼고는 약간의 그런 교체기에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빼고는 완만하게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국내 같은 경우는 46%, 해외는 4% 정도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일단 압도적인 상태로 해외에서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상 판매량은 보시면 지금 130만 대 정도, 전년 대비해서 23% 정도 증가할 거다. YOY가 23% 증가할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전 제품과 올해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나온 그다음 부스터 프로부터 해서 새로운 제품,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자체 생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외주에 맡겼던 부분인데 생산을 지금은 이제 여기 신제품부터는 다 자체 생산이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원가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는 부분. 작년 이제 신제품 나온 것부터 부스터 프로부터 해서는 자체 생산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옛날 건 안 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최근 신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신제품 위주로 판매가 되고 찾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이제 이런 새로운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87% 정도로 올라오면서 사실상 이런 것만 판매가 되면서 신제품만 판매되면서 원가 비율도 굉장히 좋아졌다. 10% 이상 증가됐다. 마진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제품은 외주를 맡겼던 부분이고 2세대 부스터 프로나 울트라튠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했는데 그 매출이 비중이 87%를 넘어가면서 사실상 마진율이 굉장히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미국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되고 내수는 줄어들고 이제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미국의 증가가 계속 크게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외에 뭐 나라도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디바이스 외에도 이 메디큐브라고 해서 이제 화장품 쪽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마존에서도 막 이제 순위권에 들어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 메디큐브라는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의 성장도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이 홈 뷰티 디바이스 요것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메디큐브 쪽에서의 매출도 괜찮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디큐브도 마찬가지로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그런 곳에서 이제 내수로도 판매를 하지만 미국에서의 아마존이라는 채널을 통한 그런 부분에서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일단은 보도록 하겠고요. 재무제표를 일단 보시면 다른 기존에 보시면 APR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액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영업이익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뭐 거의 한 3배씩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채 비율도 45%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이고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조건 일단은 19%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주에 맡기는 거에서 자체 생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부분 사실상 외주에 맡길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주에서 자체 생산으로 바꾸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ROE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되면서 이 종목 APR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지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주주 비율 같은 경우는 34% 정도 김병훈 씨 뭐 유명하죠. 굉장히 젊은 CEO로 유명한데 30대 CEO 억만장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뿐만 아니라 뭐 국민연금도 9.7%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 신탁 2.3%, 우리사주 0.9% 뭐 이 정도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11.7% 정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지분율을 조금씩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거보다 굉장히 지금 현재 주가 상태에는 그래도 이런 성장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저렴한 구간이다. 거품이 끼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비교를 하자면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뷰티 디바이스의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거는 분석 영상을 남긴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인데 APR 같은 경우는 그거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대장주가 클래시스라면 이거 클래시스는
엄청난 성장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고평가 상태거든요. 예, 싼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클래시스가 지금 요런 주가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요 성장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신규 상장한 에이페 같은 경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신규 상장하고 나서 급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 상승하고 나서 다시 조정 가격 조정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이번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초입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30만 원 밑에서는 그냥 매수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29만 5천원, 29만 5천원 요 라인이죠. 29만 5천원 밑에서는 저가 매수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요 밑에서 29만 5천원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저가 매수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이게 급등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소폭이나마 상승한다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이 30만 원 밑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 계속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만 5천원 밑에서 지금 28만 6천원이군요. 29만 5천원 밑에서는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0만원 보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40만원을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도 보시는 분들은 한 45만원 선까지 일단은 최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40만원 일단은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40만원 정도까지 가면 수익이 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일단은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40만원까지 일단은 간단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의 그런 추세가 좋다 이러면 그 이상 45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는 일단은 40만원까지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빠르게 다음에는 좀 더 짧게 빠르게 압축해서 그렇게 영상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최근에 이제 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거에 너무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수급이 좋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뭐 이제 시황그래프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주 위주의 그런 주도주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주도주에서 수익 난 거를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하면서 그 수익 실현한 걸로 배당주, 은행주, 은행주, 그 다음에 증권주, 보험주 요런 고배당주, 기업 밸류업 관련주 요런 주를 좀 어느 정도 포트의 비중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 위주로 조금 어느 정도 포트의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 중에서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애들 있잖아요. 뭐 저평가 지금 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좀 담아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없으시다면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담아 놓으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기존의 주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순간까지 어느 정도는 좀 홀딩 전략으로 가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